예, 한 주간의 시사 스케줄 쫙 정리해 주실 분 시사기상도 시사평론가 민동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요하게 살펴봐야 할 일정 뭐 있습니까?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을지 연습이 시행이 됩니다. 이게 국가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정부 주관 비상대비 훈련인데요. 네. 코로나19 확산 이후로는 처음으로 전국 규모로 실시가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주목을 받는 게 한미 군 당국의 연합 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 언론들이 UFS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과 연계 실시가 되기 때문에 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에 남북 정세를 고려해서 이게 유예가 됐거든요. 근데 2018년 이후에 진행되지 않았던 야외 기동 훈련도 이제 이번에는 부활을 하기 때문에 야외 기동 훈련 이러면은 북한이 또 가만 안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대북 적대 정책이라면서 맹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력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그 강력했던 그 입장문도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시작이 된다는 거. 네. 예, 두 번째요.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에서 윤리위원회가 일단 개최가 되는데요. 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수해 현장에서. 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의 징계 문제가 논의가 된다고 합니다. 뭐 오늘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그 문제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화요일로 넘어가죠. 한국은행이 8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데요. 네. 향후 1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이른바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발표를 하거든요. 네. 지난 7월 조사에서 이 지표가 역대 최고 수준인 4.7%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6%가 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번 달에도 기록을 경신할지가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도 주목할 만한 발표가 있네요. 기획재정부가 2021년 출생 통계를 발표하거든요. 출생. 2020년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대까지 내려갔었는데 출생아 수가 더 줄었는지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81명이었습니다. 네. 현재 유엔의 인구 유지 기준이 2.1명이거든요. 크게 낮네요. 크게. 굉장히 낮습니다. 와. 그래서 31개월째 자연 감소 중이기 때문에 네. 지금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더 떨어지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미 너무 심각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못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수요일은요. 이 공정거래위원회가요, 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탑재를 강요했던 구글에 대해서 수천억 원의 가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른바 OS 갑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글이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결정에 불복을 해서 네.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수요일에 첫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아하. 변론 기일이기 때문에 뭐 양측의 입장 같은 게 이제 전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소송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목요일로 넘어가 볼까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본회의를 여는데요. 네. 아무래도 뭐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나서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0.25%포인트 정도 또 올리는 거예요? 원래는 이 금리 인상폭이 빅스텝 0.5%까지 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전문가들 예상은 0.25%포인트의 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인플레도 인플레인데 경기 침체도 계속 신경 써야 되니까. 그걸 너무 우려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요. 네. 빅스텝까지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0.25 정도 얘기 나온답니다. 네. 목요일에 보시고요. 목요일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연찬회가요. 목요일하고 금요일 1박 2일 일정으로 열리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뭐 국회의원 전원 행정부 장차관 등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기국회 및 전국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번 연찬회에서 전당대회와 관련한 의견들이 수렴이 될 것인가 이게 좀 관심입니다. 다 아무래도 모이는 자리에서.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 언제 나옵니까 진짜? 일단 이번 주에만 나온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날짜가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뭐 보도로도 전혀 예측이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인용이 됐을 경우, 기각이 됐을 경우, 그렇죠. 뭐 이런 지금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 네. 날짜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연찬회는 목요일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네. 예. 또 있습니까? 목요일에 특히 이제 재판 하나도 있는데요.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목요일에 나옵니다. 술에 취해 택시기를 타고 귀가하던 중에 목적지를 묻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 또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건네면서 네.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는 네.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